퇴근 시간에 병원 출구, 깊은 피로에 지친 민지 박사는 긴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환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길 건너에서 누군가가 작게 흔들거리는 모습이 들어왔다. 거무튀튀한 옷을 입은 노인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주변을 탐색하며 길을 건너려는 것처럼 보였다. 소리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조금 위태로워 보였다. 민지는 걸음을 잠시 멈추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나도 너무 지쳐서 아무도 도와줄 여유가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변명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다독이며 그녀는 그 노인을 예면한 채 길을 따라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해도 그 노인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그럴까?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며칠 뒤 민지 박사의 아들인 지훈, 15세은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오후, 지훈은 마음껏 뛰어놀았던 여운의 가슴이 벅차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불과 몇 초 만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자전거 소리가 들리더니 지훈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몸이 밀려나며 넘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그는 발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 발목이. 그는 이를 악물며 신음을 내뱉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지만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었다. 도와주세요. 지훈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외침을 들은 듯 가까이 다가왔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날 어머니가 예면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낡은 옷에 하얀 지팡이를 짚은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노인은 지훈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괜찮니? 어디 다쳤니?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지했다. 네. 발목을 다쳤어. 집에 갈 수가 없어. 지훈은 불안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잠시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해.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훈은 깜짝 놀랐지만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까지 길을 안내할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지훈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지훈을 등에 업고 그의 말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길을 안내하며 노인의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조정해 주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조화를 이루며 서늘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노인의 낡은 신발이 도로 위에서 자박자박 소리를 내며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길을 따라 걸으며 노인은 조용히 지훈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 사니?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니? 지훈은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다. 어머니는 의사세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죠. 많이 바쁘시지만 늘 열심히 일하시는 멋진 분이에요. 노인은 잠시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라니. 대단하신 분이네. 나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 그는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지훈은 노인의 말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노인의 따뜻한 등에 안긴 채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금씩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노인에게는 고된 여정이었지만 그는 조금의 불평도 없이 지훈을 지탱해 주었다. 지훈은 그가 흔들릴 때마다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낯선 친밀감을 나누며 묵묵히 길을 걸었다.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은 지훈에게도 노인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다. 지훈과 노인이 힘겹게 민지 박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안도감에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나았어.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안심한 듯했다. 잠시 후 민지 박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아들이 노인의 등에 엎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과 공포로 가득 찬 눈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지훈,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너를 업고 있어. 그녀는 다급히 다가가 아들을 노인의 등에서 내려놓으며 노인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노인은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민지 박사는 이미 경계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다치게 한 건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 거죠? 그녀는 경고하듯 그를 쏘아보며 거칠게 물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한 얼굴로 설명하려 했다. 아니에요, 엄마.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다쳤을 때 이분이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자전거에 부딪혀서. 그러나 민지 박사는 아들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여전히 노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라요. 당장 떠나세요. 그녀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며 노인을 쫓아내려 했다. 지훈은 마음속 깊은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민지는 그의 손을 떼며 노인에게 등을 돌렸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길에서 만난 여자가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안도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쓸쓸하게 떠나갔다. 지훈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표정에 입을 다물었다. 그날 그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어머니의 반응과 슬프게 떠나는 노인의 모습뿐이었다. 지훈의 발목을 치료하면서도 민지 박사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다. 아들의 다친 발을 살펴보며 그녀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 헝클어진 머리, 하얀 지팡이,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업고 있던 그 장면. 엄마, 그 아저씨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내가 자전거에 치여서 혼자 일어설 수 없었는데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엔 노인을 행한 감사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노인이 너를 도와줬다고. 민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네, 처음엔 무서웠어, 솔직히. 그런데 내가 길을 안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저를 업어주셨어요. 발걸음도 느렸지만 하나도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지훈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다. 노인의 따뜻했던 등을 떠올리자 그의 표정엔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민지 박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차가운 충격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 노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예면하고 의심하며 냉대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분은 엄마가 예사인 것도 알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셨어요. 길을 걸으면서 내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훈은 어머니가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못한 채 순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섣부르게 그를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도와주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지훈아, 엄마가 그분께 잘못했어. 내가 먼저 그분을 의심하고 내쫓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운 후회가 묻어나왔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지 박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엔 계속해서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등 뒤로 묵묵히 떠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지는 처음 그를 보았던 거리로 차를 몰았다. 그는 아마 그곳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그의 외모를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혹시 하얀 지팡이를 든 나이 든 분을 보셨나요?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했다. 몇 시간을 헤매라 마침내 민지는 지하철역 근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작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고요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며 차분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저기요, 어르신.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민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군요.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어떤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꺼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께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지훈이가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어르신 덕분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렇게밖에 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가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편해하곤 하지. 하지만 나는 그저 내 아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주고 싶었을 뿐이요.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소. 그의 말에 민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민지는 노인의 용서를 받았지만 단순한 사과로는 마음의 짐이 풀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녀는 노인에게 진정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었기에 그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훈을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들러 근무를 마친 뒤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둔 따뜻한 음식을 들고 그를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이 함께 앉자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제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했었지. 그때는 나름대로 가정도 있고 나쁘지 않은 생활을 했었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시력을 잃고 가족들도 나를 떠나더군. 그렇게 모든 걸 잃은 뒤로는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고 있지. 그의 목소리엔 오래 묵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그를 오해하고 냉대했던 것이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르신, 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네. 내게 필요한 건 그저 내가 남은 날들을 조용히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일 뿐이야. 그러나 민지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가 거부할 수 없게 조금 더 다가갔다. 그럼 저희 병원에서 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선생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힘드신 일은 아니고 병원을 관리하는 일 정도입니다. 노인은 그녀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제안을 들은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뜻밖의 제안이었고, 그동안 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랜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자신이 사회의 일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제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신중하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며 어르신, 병원의 모든 분들이 어르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그 일을 책임지고 도와드릴 거예요.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미 병원 내에서 간단한 관리직을 찾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아놓았다. 그것은 그에게는 무리가 가지 않을 작은 일들이었다. 며칠 뒤 민지의 도움을 받아 새 옷을 입고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의 기본적인 일과를 설명받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정된 일자리를 갖게 된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첫 출근을 마친 뒤 민지는 그를 병원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이 방은 그의 새로운 쉼터가 될 공간으로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침대와 기본적인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어르신, 이곳은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에요. 앞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민지는 손수 방을 정돈하며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을 둘러보다가 민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지 박사님, 내가 그저 길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 차 있었고 민지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노인은 병원에서의 일상에 서서히 적응해갔다. 매일 아침 그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병원의 복도를 걸으며 간단한 청소와 정리를 도맡았다. 민지는 그가 익숙해지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그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고 덕분에 직원들도 점차 그를 친절하게 대했다. 비록 시력이 없었지만 그의 섬세한 손길과 성실한 태도 덕분에 병원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가 병원의 복도를 지나던 중 노인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민지는 그를 향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덕분에요.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민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뭉클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야말로 어르신께 감사해요. 사실 처음에는 어르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덕분에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그리고 마음을.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민지와 노인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피어났다. 민지는 바쁜 일과 중에도 틈틈이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폈다. 노인은 민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기다리며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듯한 마음으로 그녀의 친절함을 받아들였다. 지훈도 방과 후 병원에 들러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노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노인은 그의 밝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소한 조언을 건넸다. 지훈은 이제 그를 친근하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둘 사이의 유대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병원의 직원들도 노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들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편견은 점차 사라졌다. 그는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그녀를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공감과 배려를 담아 대화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민지와 노인, 그리고 지훈의 일상은 서로 얽히고 새로운 의미를 더해갔다. 한때 예면했던 사람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들이 민지의 마음을 점점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몇 달이 흘렀고 노인은 병원에서 누구나 아는 얼굴이 되었다. 직원들과 환자들은 그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했고 그의 따뜻한 미소는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고 그 덕분에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퇴근 전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며 그가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익숙한 손길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얼굴엔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이 참 깨끗하네요. 민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노인은 부드러운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죠. 병원이 참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전했다. 저야말로 어르신께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것의 의미를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당신 덕분에 제 삶도 빛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민지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노인을 통해 느낀 이 감정은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지는 그가 던진 그 작은 빛을 통해 자신도 변했고,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지훈도 그 자리에 다가와 노인과 민지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느껴지는 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가족처럼 변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민지는 깊은 감동 속에서 병원을 떠났다. 이제 민지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노인은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병원 안에서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며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남을 추억이 되어갔다. 이렇게 또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 진심 어린 손길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시청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